오늘은 SBS 인기 드라마 귀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처음 대본을 받았을 때 배우 김지훈의 머릿속에는 그저 권위적이고 근엄한 왕의 모습만 그려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촬영을 거듭할수록 그는 점점 더 입체적인 인간으로서의 왕 이정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그는 신념을 지닌 군주이자 아버지로서 자식을 지켜야 하는 인물, 사랑하는 중전 앞에서는 연약한 남편, 그리고 두려움에 흔들리는 한 인간의 모습을 동시에 품고 있었다며, 이런 다양한 얼굴을 표현하기 위해 지난 20년 연기 인생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은 것 같다고 회상했습니다. SBS 드라마 귀궁에서 김지훈이 연기한 왕 이정은 왕실의 원한을 품은 귀신, 팔척귀로 인해 극심한 고통과 위기에 몰린 인물입니다. 원한과 분노에 휘말린 감정을 표현하다 보니 몸에 긴장이 쌓여 근육에 무리가 올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는 액션 장면에서는 불붙은 칼을 휘두르기도 하고 강물에 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고된 건 감정 연기였다며, 아버지와 아내를 잃고 어린 아들의 생명까지 위태로운 왕의 심정을 그리려면 내 모든 것을 다 태워야 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그 과정을 야광줄을 다 써버린 이무기처럼 감정이 고갈될 정도였다고 비유했습니다. 특히 극 후반 이정이 팔척귀에 씌이는 장면은 김지훈에게 또 다른 도전이었습니다. 그는 내장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 낮고 거친 발성으로 목소리가 갈라지기도 했는데, 오히려 여러 영혼의 원한이 겹쳐진 듯한 기괴한 울림이 느껴진다는 반응을 들었다며 연기적 시도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작품은 김지훈이 2010년 TVN 조선 엑스파일 기찰비록 이후 15년 만에 선보인 사극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정통 사극 특유의 무게감 있는 톤으로 연기를 시작했는데, 막상 해보니 지금의 시청자들에게는 다소 낯설고 고루해 보일 수 있겠더라며, 시대의 흐름에 맞게 조금 더 자연스럽고 현대적인 감각으로 풀어내려 애썼다고 말했습니다. 연출 방식에서도 도전은 있었습니다. 귀궁은 화려한 컴퓨터 그래픽 대신 분장과 실사적 효과를 적극 활용했는데요. 김지훈은 초반에는 출연자들끼리도 걱정이 많았다며 자칫 완성도가 떨어져 보이지 않을까 우려했는데, 오히려 리얼한 분장이 주는 생생한 공포 덕분에 시청자들이 더 몰입할 수 있었다며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시도가 통했는지 귀궁은 지난 7일 방영된 최종회에서 시청률 11%대를 기록하며 동시간대 1위를 차지했는데요. 최근 지상파 드라마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상황 속에서 거둔 성과라 더욱 주목받았습니다. 김지훈은 요즘은 지상파 드라마를 일부러 찾아보는 분들이 예전만큼 많지 않은데, 그럼에도 많은 사랑을 받았다며 시청자들의 선택이 큰 힘이 됐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올해 김지훈은 귀궁을 시작으로 JTBC 추리 예능, 크라임씬 제로, TVN 드라마, 얄미운 사랑 등 다양한 작품에서 활발히 활동할 예정인데요. 그는 이젠 굳이 주연이 아니어도 괜찮다, 좋은 배우들과 새로운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즐겁다, 계속해서 낯선 캐릭터에 도전하고 싶다라며, 연기는 제게 직업이면서도 가장 흥미로운 놀이이자 모험이다라고 웃어 보였습니다. 귀궁을 요약하면, 귀궁은 단순한 사극을 넘어 무녀와 이무기 사이에서 피어나는 비극적이면서도 운명적인 사랑 이야기를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왕실 깊숙이 감춰진 오래된 저주와 비밀이 더해지며 인간의 욕망과 운명을 교차시키는 서사가 펼쳐집니다. 또한 한국 고유의 설화와 신화를 토대로 한 판타지적 요소들이 절묘하게 녹아들어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를 넘나드는 특별한 매력을 선보입니다. 이 드라마는 사랑과 갈등, 권력과 음모, 전설과 미스터리가 서로 얽혀 시청자들에게 끊임없는 긴장감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매회 새로운 사건과 서사가 전개되며 단순한 볼거리를 넘어 깊은 감정적 몰입과 사유의 공간을 제공합니다. 결국 귀궁은 역사와 상상, 비극과 희망이 공존하는 웰메이드 판타지 사극으로 시청자들에게 강렬하고도 잊을 수 없는 서사적 경험을 선사합니다. 무녀 여리와 이무기 강철이의 사랑은 단순한 로맨스가 아닌 귀궁 전체 서사를 이끌어가는 중심축이자 가장 비극적인 서사 중 하나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무기와 얽힌 운명을 짊어진 여리는 강한 영역을 지닌 무녀로서 세상과 신령의 경계를 이어주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삶은 강철이의 등장으로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용이 되지 못한 채 저주받은 이무기 강철이는 첫사랑의 모습으로 열이 앞에 다시 나타나 그녀에게 피할 수 없는 금단의 사랑을 안겨줍니다. 이들의 관계는 단순한 만남과 이별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 인간과 신령, 사랑과 저주가 겹겹이 얽힌 복잡한 인연으로 확장됩니다. 이들의 사랑은 시청자들에게 사랑이란 과연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단순한 감정의 교류가 아닌 운명 자체를 바꾸려는 의지와 저주를 극복하려는 몸부림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열이와 강철이의 관계 속에는 갈망과 집착, 구원과 희생이 교차하며 그로 인해 운명의 수레바퀴가 더욱 거칠게 돌아갑니다. 결국 이들의 사랑은 한 사람의 선택을 넘어 왕실의 비밀과 저주, 그리고 나라의 운명에까지 파급력을 미치게 됩니다. 인간이 운명과 저주 앞에서 어떻게 사랑을 지켜내려 하는지 역사적 배경과 설화적 세계관이 어우러진 무대 속에서 열이와 강철이의 사랑은 끊임없이 변주되며 시청자들의 마음을 뒤흔듭니다. 그들의 만남은 애절하고도 매혹적이며 때로는 파괴적이고 불가피한 숙명처럼 다가옵니다. 열이와 강철이의 이야기는 단순한 금지된 사랑을 넘어 그리고 그 사랑이 결국 파멸을 불러올지 구원을 가져올지를 깊이 탐구하는 드라마의 가장 중요한 서사적 장치로 자리합니다. 왕실의 비밀과 저주는 귀궁의 서사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동력입니다. 드라마는 과거에 일어난 비극적 사건들이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현재 인물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굴레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세대를 거듭하며 이어지는 왕실의 저주는 인물들의 삶을 뒤흔들고 숨겨진 비밀들은 서서히 드러나면서 긴장감을 고조시킵니다. 왕실 내부에 켜켜이 쌓여있던 어두운 비밀은 단순한 배경 장치가 아니라 사건의 전개와 인물들의 갈등을 이끌어내는 핵심 축으로 작동합니다. 저주의 흔적은 등장인물들의 선택을 왜곡시키고 그 결과 반복되는 비극 속에서 새로운 희생과 갈등이 태어납니다. 이 과정에서 왕실과 관련된 인물들은 서로의 욕망과 공포, 책임과 의무 속에서 갈등하게 되고 그 갈등은 드라마를 더욱 예측 불가하고 흥미진진한 방향으로 몰아갑니다. 결국 귀궁은 단순한 로맨스나 판타지에 머무르지 않고 비극적 운명은 반복되는가? 아니면 누군가의 선택으로 달라질 수 있는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며 시청자들의 몰입을 한층 깊게 만듭니다. 그는 용이 되지 못한 이무기로서 인간의 몸을 빌려 다시 세상에 나타나고 강철이의 저주는 단순히 비극적 운명에 그치지 않습니다. 열이를 향한 끝없는 갈망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그의 존재는 단순한 악역의 틀에 갇히지 않습니다. 사랑과 증오, 집착과 구원이 얽혀있는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를 지닌 인물로 시청자들에게 오히려 연민과 두려움을 동시에 불러일으키지요. 강철이는 용이 되지 않으려는 저주라는 운명의 굴레에 맞서면서도 사랑을 통해 그것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의 선택과 집착은 열이와 윤갑의 관계에 깊은 균열을 만들어내고 결국 이들의 운명을 극적으로 뒤흔드는 촉매제가 됩니다. 그의 저주와 운명은 드라마 속에서 단순한 설정이 아니라 모든 사건과 미스터리의 근원이자 긴장감을 이끌어내는 핵심 축으로 작동합니다. 강철이의 거칠고도 절절한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만들어내는 저주는 극중 가장 강렬한 드라마틱한 순간들을 탄생시키며 시청자들이 결코 눈을 뗄 수 없는 몰입을 선사합니다. 그의 내면에는 강한 갈등이 존재하는데 이는 권력과 사랑 사이에서 고민하는 이정은 개혁군주로서 윤갑의 변화, 열이의 존재에 의문을 품습니다. 복잡한 감정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정의 갈등은 드라마 내내 중요한 전환점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드라마 귀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